안녕하십니까, 승구입니다. 우리 연유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하나하나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시죠. 매직했어요. 머리가 많이 차분해졌다. 아니요, 매직한 게 아니라 오늘도 머리가 너무 꼬부랑거려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만 좀 꼬부랑거려라 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좀 먹혔나?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시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번에 제가 기념일에 관련된 특별한 사연들을 받아봤는데 오늘은 날씨가 서울은 이제 어제 갑자기 비가 왔어요. 어제 밤에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진짜로 이제 겨울이 되려고 준비를 했는지 비가 내리면서 좀 따뜻하더라고요. 날씨가 좀 따뜻하다가 비가 그치고 오늘 아침부터 아주 쌀쌀한 날씨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밖에가 거의 1도 0도 이럴 텐데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밖에 다니실 때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오늘부터 0도를 찍기 시작했으니까 밖에가 이제 비가 오고 났으니까 0도가 되면 뭐죠? 어는 점. 그렇죠. 예. 아시죠? 예. 0점이래. 어는 점이기 때문에 네, 길이 굉장히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예, 걸어갈 때 손 빼고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넘어져도 절대 부끄럽지 않게 일단 넘어지면 안 되고요. 네. 하면서 조심히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하루의 마무리 가야죠. 자, 가볼까요? 준비됐나요? 그래요. 갑시다. 우리 처음 어땠었을까? 넌 웃었지. 그때의 넌 참 모두 어색했다며. 생각보다 빨개지는 나. 넌 웃었지. 난 보기보다 좀 더 귀엽다면서. 우린 서로의 처음과 돌이켜보면 조금 다르지만 함께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분명 모든 걸 기쁜 날로 기억되게 할 순 없지만 슬펐던 날도 추억으로 만들어줄게. 흔들리는 커튼 그 앞에서 마주 앉아 서툴지만 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 그때 난 네가 웃는 걸 봤어. 남들보다 느리고 실수도 많이 하지. 너는 그런 내 모습을 다 믿어줘서.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예승의 하루의 마무리. 자, 그래요. 여러분들의 성원을 힘입어서 우리 인터넷씨가 힘을 내고 있나봐요. 지금 조금 덜 끊긴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사연을 받아봐야겠죠. 벌써 지금 사연이 밀려서 지금 제 등 뒤에까지 왔어요. 지금 문 밖에 지금 사연이 서 있습니다. 지금 벌써 60개가 넘는 사연이 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닉네임 승구야 짝사랑 힘들다 님께서, 승구오빠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는 몇 달 동안 짝사랑했던 직장 동료에게 퇴사 후에 용기 내서 고백을 했어요. 팬사인회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친구와는 취향도 잘 맞고 프로젝트도 계속 같이 하면서 마음이 깊어졌는데 감정 표현이 둔한 편이라 제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따로 만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결국 고백 비슷한 말을 꺼냈는데 그는 이미 편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그 친구는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친구였던 만큼 정직한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결국 잠수로 끝나버려서 많이 당황했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서로 아는 동료 결혼식에서 다시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너무 어색해하고 더듬거리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아마 본인이 잠수 탄 게 마음에 걸렸겠죠.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저도 제 마음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5년이 끝나기 전에는 꼭 이 마음을 놓아보려고 합니다. 참, 회사에 있던 노란색 하마우산을 아시나요? 그 친구가 그걸로 저랑 장난을 많이 쳤어요. 덕분에 이제 제 인생의 노란 우산은 승구 오빠도 아니고 드라마 속 선재도 아니고 딱 그 짝사랑 하나뿐입니다. 그만큼 순수했고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오빠가 요즘 추천해 주실 노래가 있다면 꼭 듣고 싶어요. 아니 너무 쓰리다. 마음이 너무 뭔가 좀 글이 너무 좀 쓰리다. 약간 그 노란색 우산이라는 그 테마가 너무 쓰리다. 제 인생의 노란 우산은 승구 오빠도 아니고 드라마 속 선재도 아니고 딱 그 짝사랑 하나뿐입니다. 쓰려. 앞으로 노란 우산은 제가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백과 편지를 건넸는데 그러니까 이미 편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랑 정직한 한마디를 듣고 싶었다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편하게 만난 사람이 있어 미안해 이렇게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잠수로 끝나버렸다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저는. T라고? 아니 T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 더 돌직구로 얘기했어야 된다고? 이건가 보다. 우리 엔유가 말해준 돌려서 거절을 했고 그 뒤에 연락을 해도 연락을 이렇게 씹었나? 그 남자애가? 같은 회사 사람인데 어떻게 잠수냐고? 아니 회사를 그만뒀대요. 이분은 회사를 그만두고 고백을 했대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주길 바랬던 건가 보다. 고백을 했을 때 편지도 줬고 그 편지도 읽고 일단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미안해 했지만 편지를 읽어보고 이 친구가 또 다시 연락을 했을 때 뭐 좀 연락하다가 근데 뭐 이렇게 더 연락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길 바랬던 건가?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일단 저는 우리 엔유 팬이기 때문에 그 남자애가 정말 지금 길 가다가 어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이 미끄러가지고 길 가다 넘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상황도 상황이지만 우리 사연자님이 이 그 노란우산 그 짝사랑 그분을 너무 이제 마음에 깊이 담아뒀기 때문에 어떠한 거절이나 어떠한 반응에도 미련이 남아서 가슴이 아파서 그냥 죄다 싫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제가 파란 우산을 들 테니까 파란 우산의 남자를 만들어 보자. 뭐 노란 우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인생에. 그 여기 엔유들이 얘기하는 나중에 다 잊혀집니다. 저는 공감 못 하겠어요. 뭐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죠. 평생. 그렇지만 그 일부러 생각하지 않는 한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잘해주는 남자가 꼭 주변에 또 있을 겁니다. 하나 둘씩을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어요. 그랬나봐를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어요. 그러네. 제가 안 되겠다. 우리 사연자님을 위해서 특별한 최초 공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뭐냐? 제가 아주 귀여운 기타를 샀습니다. 짜잔! 귀엽죠? 튜너가 사라졌어. 이 기타는 마틴의 백패커라는 기타인데 제가 이제 뭐 스케줄 갈 때나 아니면 뭐 어디 멤버들이랑 멀리 갈 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뭐 영감을 얻었을 때 칠 수도 있고 그냥 재밌게 갖고 놀려고 좀 비싼 장난감을 샀습니다. 귀엽죠? 참 길었던 우리 둘 눈 감고도 그렸던 너의 얼굴 이젠 점점 희미해지지만 이별은 못해준 기억만 남기는데 아니 어쩜 근데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아직은 치기 좀 불편하네요. 약간 게임에 나오는 그 음유시인 같지 않아요? 역시 저는 익숙한 게 좋습니다. 많은 친구 모인 밤 그 속에서 늘 있던 자리에 네가 가끔 보이질 않을 때 내가 좋아했던 너의 향기를 맡으며 혹시 네가 아닐까 고개를 돌려 널 찾을 때 우연히 너의 동네를 지나갈 때면 어느새 네 얼굴 자꾸 떠오를 때 그랬나봐 나 널 좋아하나봐 하루하루 네 생각만 나는 걸 널 보고 싶다고 잘할 수 있다고
용기 내 전화를 걸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 바보처럼. 아니 첫 사연부터 아주 그냥 절절한 사연을 읽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썼네. 자, 다음 사연을 한번 가볼까요? 닉네임 노랑하방님께서 안녕 혜승아, 있지 나는 내일이 생일이야. 그래서 셀프 생일 선물로 옷을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노란색이 안 받는 피부거든? 내가 뭘 입어도 예쁘다고 해주는 엄마마저도 내가 노란색을 입으면 벗으라고 할 정도야. 근데 승구 최애색이 노란색이잖아. 내 최애는 승구고 그런 승구가 좋아하는 색이 노란색이니까 나도 노란색을 좋아하게 됐는데 노란색 근처에만 가면 얼굴이 칙칙해져서 슬퍼. 그래도 내가 좋으니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신경 안 쓰고 노란색을 고르는 게 맞을까? 아니면 무난한 색으로 사는 게 맞을까? 승구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 혹시 오늘 노란색 특집인가요? 아니면 혹시 그 노란 우산 그분이신가? 혹시 그분이 내일 생일이신가?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뭔가가 어긋난 게 뭐냐면 뭐 저를 제일 좋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색이 노란색인데 굳이 옷을 노란색을 사야 될까라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뭐 핸드폰 케이스를 노란색으로 사도 되고 아니면 뭐 귀여운 키링 같은 걸 노란색으로 사도 되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옷은 약간 그 사회적 시선이 좀 있으니까 옷이 정말 아니 노란색이 정말 안 어울리면 옷은 좀 너무 잘 보이니까 키링이나 아니면 뭐 머리핀이나 뭐 이런 걸로 한번 포인트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옷은 그렇게 큰 저에게 관심사가 아니어서 그냥 남들이 보기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입으면 된다 정도로 열심히 나름 입거든요. 예,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무슨 음료 먹어요? 아 이거 그 사내 커피입니다. 예. 사내 커피 마시고 있어요. 예. 제가 또 사내니까. 오늘 사복인가요? 아 그 사복이죠 그러면. 아니 제가 이번에도 공항 가는데 다들 오늘 사복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대부분 이제 특별한 날이나 스케줄이 아니면 다 사복이죠 뭐. 요즘 너무 멋있게 입는데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이 20살 초반부터 이 가수를 하면서 아이돌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일찌감치 제가 패션에 관심을 갖고 그 어쨌든 패션에 좀 그 가미가 되는 사람으로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더 했었어야 됐는데 일찌감치 이 제가 음악 외에는 또 다른데 너무 이제 시선을 안 돌렸었어 가지고 패션에 일가견이 정말 없고 쇼핑도 안 하고 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문득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옷장에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쇼핑도 안 하는 거지만 뭐 쇼핑을 못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제는 좀 어디 가서 이제 20대도 아니고 30대인데 그래도 좀 격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름 그래도 평소에 좀 너무 편한 자리 아니면
옷을 최대한 꾸며보면서 입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예, 저 이렇게 입는 것도 막 한 30분 고민합니다. 현실적으로 30대 직장인으로서 제일 많이 입는 옷이 후드티긴 해. 나도 그렇긴 해. 근데 이제 내가 우리 NU들을 만나러 올 때 나는 일반인이 아니니까 좀 더 이쁘게 입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You know what I'm saying? 아니 뭐 때로는 편하게 입겠지만 지금은 약간 그 편함과 공적인 그 어느 곳에 있는 그런 자리니까 이쁘게 입었다. 자, 다음 사연 가볼게요. 닉네임 반항직원님께서 회승아 안녕하세요. 직장 상타 닉네임 반항직원 회승아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한테 도로에서 세상은 미쳤다고 소리치는 직원이 있대. 그래요. 그 반항아 직원이 바로 나예요. 나는 MP하니까 당연히 출근할 때 엠플라잉 노래만 듣거든. 열심히 따라 부르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뚝 끊긴 거야. 뭐야 하면서 운전 중이라 손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참 있었는데 갑자기 옆으로 지나가는 나딕은 차 한 대. 그건 바로 회사 이사님의 차였어. 출장 갈 때 이사님 차에 내 폰을 연결해놨어서 자동으로 연결돼 버린 거였어. 설마 아니겠지. 설마 노래가 나오고 있겠어?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이사님이랑 같이 주행하다가 신호에 걸려서 겨우 연결을 끊었어. 정말 듣지 않으셨길 바랬어. 왜냐면 내가 듣고 있던 노래는 원앤올리였고 크레이지 월드 이전에 딱 끊겼거든. 만약 이사님 차의 연결을 넘어 노래까지 나왔다면 도로 한가운데서 세상은 미쳤다고 소리 지르는 직원이 되는 거였단 말이야. 마음 졸이면서 출근을 하고 이사님을 마주했어. 먼저 말도 안 했는데 이사님이 그러시더라. 의도치 않게 아침부터 엠플라잉 노래 잘 들었습니다. 허허허 들으셨대. 그래요 아침부터 이사님 차에 미친 세상이다를 외친 반항 직원이 돼버렸어. 출근길에 너무나 반항아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웠는데 방금 사연 쓰면서 가사를 정확하게 다시 보니까 미친 세상아 나 혼자다 구나. 사회 부적응자 직원이 돼버렸네. 그리고 사연 쓰면서도 또 까먹고 점심시간에 이사님 차에 냅다 탄 나는 이사님께 회승리 노래를 또 들려주게 되었어. 오늘의 선곡은 버터플라이.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정말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NU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곡 추천 부탁해. 아니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제일 처음 궁금한 게 아니 뭐 어떤 뭐 보통 이사님이랑 차를 같이 탈 일이 있나요? 그럼 되게 자주 타시나 봐요 이사님이랑 차를. 그래가지고 그게 좀 되게 놀라운데 뭐 같이 차도 종종 많이 탈 일이 생기면 뭐 이렇게 노래도 이제 그 뭐냐 플레이리스트 메이트 하면서 서로 노래 공유도 하고 차에 탈 때 어색하지 않게 서로 노래 추천해주면서 운전하면서 다니면 좀 더 이 기회가 좀 더 그 뭐랄까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같이 차를 타면 이제 어색하지 않고 이번엔 이 노래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이제 좀 더 뭔가 스무스해지는 거지. 그러다가 가끔 마음에 안 들면 지송 틀고 진정해 아주 다들 그냥 불놀이 틀자 뭐 비태 틀자 아 근데 우리 NU들이 회사원이 진짜 많나 보다. 사연이 회사 얘기가 진짜 많아.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항상 다양한 일이 벌어지니까요. 다음 사연 가볼게요. 닉네임 얼주가 회원. 승구야 안녕. 요즘 회사 커피 머신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장인 NU야. 우리 사무실에는 커피 머신이 2대가 있거든. 캡슐이랑 전자동 커피 머신이 있어. 원래는 캡슐 머신만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냐.
원래는 캡슐 머신만 있었는데 대표님이 어느 날 전자동 머신을 사오셨어. 나는 탕비실에 전자동 커피 머신 생기는 거를 반대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왜냐고? 전자동 머신 그거 청소하기 진짜 귀찮거든. 집에서도 전자동 쓰다가 청소하는 게 너무 싫어서 처분했는데 그거를 사무실에서 또, 물론 내가 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어. 근데 문제는 내가 하지 않으면 청소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나는 청소 귀찮아서 청소가 그나마 편리한 캡슐 머신만 주로 써서 그거는 내가 뭐 많이 쓰니까 관리를 하는데, 며칠 전에 방치했던 전자동 커피 머신을 건드렸다 정말 소리 지를 뻔했어. 이거는 설명하지 않을게. 진짜 끔찍했어. 근데 내가 쓰지 않더라도 내가 한 번씩 확인하고 청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선생이 생길까봐야. 청소하는 것보다 그거 보는 게 더 싫어서 말이지. 전자동 머신 안 쓰게 하려고 일부러 커피 원두 주문 안 하고 캡슐만 주문했단 말이야. 사무실 막내인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한 번씩 저거 청소하기 귀찮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는 않아. 제발 커피 머신 쓰는 다른 직원들이 알아서 좀 커피 찌꺼기도 좀 치우고 닦고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냥 코드를 뽑아버렸어. 그랬더니 지금은 캡슐 머신들만 쓰더라. 나는 내일 출근하면서 커피 사가려고. 오늘 발음 왜 이렇게 안 되니 진짜. 아니 근데 다행인 거는 이 회사에 회사가 약간 카피바라 회사인가 봐요. 그냥 주문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코드 뽑으니까 없는 대로 쓰고. 되게 막내인데 그 회사 사무실에 있는 선배들이 되게 다 카피바라인가 봐요. 청소 안 되면 안 돼 있는 대로 그냥 코드 꼽혀 있으면 쓰고 뽑혀 있으면 안 쓰고. 은근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얼주가 회원님께서 이제 막내잖아요. 지금 막내 탈출하고 났을 때 지금보다 한 2단계? 한 단계 내지는 2단계 올라갔을 때 제 생각에는 우리 얼주가 회원님도 카피바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청소하는 게 귀찮아서 그 머신을 안 산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나중에 이 얼주가 회원님이 좀 더 지금 위치보다 한 2단계 정도 위로 올라가면 귀찮으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막내가 청소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강요하지 않고 시키지 않는 게 어딥니까? 네. 제 생각엔 우리 얼주가 회원님은 약간 이런 스타일일 것 같아.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저 머신 사면은 또 관리하기도 귀찮고 피곤하고, 또 막내한테 커피를 사오라고 타오라고 시키자니 또 그 말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내가 출근할 때 한 잔 사와야겠다. 이런 스타일. 닉네임 다 같이 외쳐봅시다. 유해승 사랑해. 유해승 잘생겼어 님께서 오빠 도움이 필요해요. 베이커리 학과라 수요일에 케이크 실기시험이 있는데 아직도 데코할 과일을 못 정했어요. 먹자랄 오빠가 추천해줬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날이 많이 추우니까 옷 따숩게 입고 아프지 말고. 참고로 제가 오빠 목까지 감기 걸려서 오빠는 안 걸리는 그런 법이 있대요. 사랑해요. 케이크에 데코할 과일이라, 그러니까 과일 케이크인 거죠. 무조건 과일인 거지. 근데 케이크를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최근에 제가 디저트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케이크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근데 제 생각에는 케이크 맛에 그 과일이 좌지우지하는 정도에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아. 케이크에서 과일은 그냥 관상이야. 그냥 과일이 하는 역할은 케이크에서 맛이 아니라 딱 봤을 때 이거 맛있게 생겼다 라고 보여주는 역할만 하면 걔는 그 역할 다 했어. 과일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일단 생크림 케이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과일 데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얀 색깔에 어떤 색이 있어야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일까? 이거는 쳐봐야 돼.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색깔. 자, 빨간색. 그리고 영양가가 있고 달콤한 이미지를 연상시킨대. 주황색. 아, 초록색은 아닌 것 같아. 빨간색 아니면 주황색을 해보자. 어때? 근데 마침 빨간색과 주황색이 뭐냐? 이제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럼 뭐예요? 딸기, 귤. 오케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막 추워졌으니까 우리 그 귤을 올려보는 게 어때요? 귤. 아, 근데 귤만 올리기엔 귤 케이크? 좀 딸기가 약간 기본빵이긴 한데, 그지? 딸기가 살짝. 체리? 체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 그림판 좀 꺼낼게요. 케이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각이 아닌가? 케이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창의력을 발휘해보자. 사실 그 데코, 케이크의 데코? 나는 케이크에서 데코가 예쁘다 막 그래서 먹고 싶다 이 정도로 넘어간 적은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봐요. 여기 겉에다가 스프레이 없나? 겉에다가 이렇게 그 귤로 만든 스프레드 맞나? 귤로 만든 스프레드를 얇게 깔아. 겉에다, 위에다. 그 다음에 딸기를 그 4분의 1로 잘라서 이렇게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깔아. 그 다음에 그 샤인머스켓을 이렇게 여기 안에다 채워. 이렇게. 어때? 그럼 여기 테두리 요만큼 남잖아요? 여기다 뭘 하냐? 뭐 글씨라도 써요. 이렇게. 어떤데? 과해? 원래 과한 게 더 맛있어. 선생님이 너무 과해요 이러면 원래 과한 게 더 맛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알겠죠? 닉네임 이익명님께서 안녕하세요, 데딩앤유예요. 전 MBTI 논쟁을 좋아하는데요. MBTI N인 오빠도 상상력이 좋잖아요. 주말에 친구랑 놀다가 MBTI N이랑 S에 대해서 논쟁을 1시간 동안 했어요. 친구는 S고 전 N이에요. 밸런스 게임을 하다가 제가 계속 그럼 그 상황에선 이건 뭐고 저건 뭔데? 이러니까 친구가 넌 왜 그렇게 상상을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 밸런스 질문을 받으면 무한의 가능성, 상황이 막 떠오르거든요. 멍 때릴 때도 머릿속은 뭘 생각하고요. 근데 S는 아무 생각 안 하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대요. 저는 완전 파워 N으로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추락하면 점프하면 되나? 좀비가 나타나면 대피를 해야지. 이런 상상을 정말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면 어떨래?
저러면 어쩔래? 이것도 정말 많이 해요. 오빠도 N이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상상을 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심한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멤버 5명 중에 이제 제 옆자리가 재현이 형이잖아요. 저와 재현이 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감을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가운데 앉은 그 2명만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네, 재현이 형이 제 옆자리인 이유가 있어요. 그 만약에 제가 막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아니야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목표한 대로 올해 겨울에 진짜 핸드볼 공연장 막 꽉 채워가지고 막 자리도 모자라고 막 그러면 어떡하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벌써부터 막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저는 막 꽉 차가지고 막 MP아들 막 못 들어와가지고 속상해하고 막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상상을 하는데 이제 그 시점에서는 일단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일단 최대로 거절하는 사람은 훈이 형. 훈이 형은 거의 뭐 뒷자리에서 그러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일단 뭐나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뭐부터 해.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막 이런 얘기하고 동성이는 일단 거의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승엽이 형은 이제 그거랑 아예 다른 주제를 얘기해버려요. 그냥 그거는 일단 듣지도 않고 일단 관심사가 아니면 듣질 않고 일단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 무슨 노래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말 돌려버려요. 저는 진짜 완전 파워 N이라서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바로 그냥 상상력 풀로 발동돼가지고 그냥 막 떨어지면은 스페이스바 바로 눌러야지 하면서 근데 내가 점프를 하려고 하면 중력이 나를 누르겠지 그러면은 점프를 빨리 해서 옆에 있는 손잡이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탁 잡아야겠다 막 이런 상상도 하고 머리 감을 땐 무슨 생각하냐고요? 머리 감을 때? 머리 감을 때 무슨 생각할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방금 한 1시간 전에 씻고 왔으니까 머리 감을 땐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저는 눈을 감았으니까 까맣잖아요. 눈앞이 지금 까맣잖아요. 눈을 감고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를 감고 있는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있는 나를 상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그래서 내 손이 어디에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닦고 있겠지? 이런 상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유체 이탈에서 내가 머리 감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시점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하고 빈 곳이 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래? 그럼 머리 감을 때 무슨 생각해요? 노래 불러. 그게 맞다. 노래 부르는 게 맞다. 빨리 샤워해야지 생각. 아 그래? 생각보다 다양하구나. 내일 입을 옷을 생각해. 하수구에서 벌레 기어 올라온 상상. 내 친구 N인데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한다 이걸 평생 이해 못하는 중.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진짜 파워 N인데 아무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한다 자체도 아무 생각 안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는 이해가 다 가는데, 가끔 진짜 막 엄청 힘들거나 아니면 진짜 엄청 여유롭거나 이러면 멍 때리고 뭐 이렇게 있으면 아무 생각을 안 할 때가 있긴 해요, 가끔은. 근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해야지?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건 좀 불가능하긴 해.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진짜 내가 뭐 할 것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있긴 해. 아니 그러면 난 너무 신기한 게, 만약에 뭐 이렇게 뭐냐,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정리해야 될 게 있어. 막 뭐 너무 머리가 복잡해. 그 완전 파워 ST들은 머리가 막 너무 복잡하고 생각할 것도 많아. 지금 막 빨리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모두 정리해야 되고 막 머리가 막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데 막 생각할 것도 많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해야지 띡 이렇게 된다고. 진짜 거짓말 치지 마. 그게 무슨 스위치 아니 머리에 스위치가 있냐고. 그냥 생각 가동을 멈추면 돼요. 어? 진짜 거짓말 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사람인데. 아니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해야지 띡 하면 아무 생각 안 나고, 그러면 그 운동하러 가야지 띡 운동 하면 되지 왜 안 해. 갑자기 막 데미지를 넣어버렸네. 그런 거보단 쉬고 싶다 하고 생각을 꺼버려요. 아니 그게 된다고? 자, 아무튼 이거는 뭐 서로 이해하기 나름인 것 같으니까 일단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아니 뭐 살다 보면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다 정도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데 갑자기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막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럴 땐 아무 생각도 안 해야지 띡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거 아니라고. 그럼 뭔데? 내가 이해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자, 알겠어. 잠깐만, 알겠어. 진정해요, 우리 앤유들, 진정해요. 우리 앤유들 다 같이 아무 생각도 안 해야지 띡. 자, 다음 사연 가볼게요. 아주 찐한 사연입니다. 닉네임 승구는 토끼야 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24살까지 만나던 애인이 있었어요. 그럼 몇 년이야? 17살부터니까 7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24살까지 7년 동안 만나던 애인이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시절의 전부였고 대학교 장거리,
그 친구의 군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각자의 미래가 더 중요해서였을까요? 학업과 직장으로 서로 자연스럽게 멀어져서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당연히 다른 사람도 만나봤었고요. 이 친구와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내봐도 괜찮을까요? 제 추억 속 그리움과 반가움 때문에 드는 마음일까요? 우리 언니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짜 어떤 애뉴가 그럴 거면 환승연애 나가래요. 제가 환승연애를 거의 본 적은 없지만 대강 이제 쇼츠나 이런 걸 봐서 알거든요. 나가셔서 인플루언서도 하시고, 예. 뭐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좋은 거 아닐까요? 환승연애 나가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연은 조금 뭐 우리 애뉴들이랑 반대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예요. 왜냐면 그 정확한 사건은 모르지만 학창 시절부터 봐봐요. 고등학교의 전부, 대학교,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의 군대, 여러 가지 그 청소년에서 성인을 넘어오는 시점까지 인생을 함께했던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청소년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길 넘어서 성인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만났다는 건 정말 다양한 추억을 함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7년 동안이나. 근데 그래서 왜 헤어졌냐를 보면 뭐 학업과 직장, 그러니까 각자의 성장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좀 무뎌져서 익숙해져서 그 시기에는 내 인생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점점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해 줄 줄 알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생을 위해서 이제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한 거지. 그래서 점점 멀어진 거지. 그래서 헤어졌다 쳐봐. 그러면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도 막 만나봤어. 근데도 연락이 오니까 흔들려. 그럼 그거 뭐야? 다시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결혼까지 가지 않을까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특별한 이유로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 청소년기부터 성인까지의 함께했던 추억이 다시 만나면 얼마나 나에게 이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안정감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승구 오빠 유명한 해피엔딩 유명한 해피엔딩 땡돌이셔. 아니 솔직히 뭐 나쁜 이유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둘 다 애인이 지금 없으면은 뭐 더군다나 그 몇 년의 추억도 있는데 다시 만나보는 게 뭐 좀 그런가? 왜 안 만나야 될 이유를 얘기해봐. 그러면 안 만나야 될 이유를 나한테 얘기해. 나를 빨리 설득해. 그러니까 애써 이 아름답게 이별을 했고 그 행복했던 추억으로 이 시간들이 가슴속에 남았는데 다시 만났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나쁘게 바뀔까봐? 일리가 있네 그건.
아, 그거는 조금, 약간 설득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을 보냈으니까 오늘부터 그 친구가 머릿속에서 3번 이상 생각이 난다. 머릿속에서 문득문득 그 친구가 생각나고 막 뭔가 얼굴이 막 기억나고 연락해볼까 말까 고민이 된다. 그러면 이 친구 생각 안 해야지? 띡! 하고 연락을 일단 해보세요. 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그럴 수도 있다고요? 뭔가 기념일이 다가오니까 더 생각나서? 아, 겨울이 돼서 외로워서? 아, 몰라. 나는 모르겠고, 나는 뭐 계속 생각나면 한번 다시 만나봐도 되지 않을까 하긴 한데, 우리 엔유들이 우리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엔유들이 여기 조언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사연자님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엔유들, 그 지나간 인연에 대한 이야기, 자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띡. 자, 다음 사연 가볼게요. 닉네임 고3차 마시는 고3 님께서, 안녕 승구, 대학 결과 다 뜬 고3 엔유입니다. 저 일지망 떨어졌어요. 수시 2차 때도 지원해보려고 했는데 2명 뽑는다네요. 그냥 이지망 가기로 했어요. 오빤 고3 임원 때쯤 뭐 하셨나요? 저는 현채 내고 미용실 아르바이트 할까 생각 중이에요. 뭔가 이제 학생이 아니라는 게 안 믿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이제 막 어른 되니까 막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렇지? 이제 시작이야. 어머, 나 너무 나빴다. 자, 자, 그래도 우리 엔유 이제 막 성인 된 거예요. 예. 이제 막 성인 돼가지고 얼마나 젊어. 뭐든지 다 해볼 수 있어요. 이제 봐봐요. 19살 때까지는 학생이잖아요. 19살 때까지는 학생이니까, 근데 가장 에너지 넘치고 가장 젊죠. 예, 젊고 에너지 넘치는 나이 10대. 그치만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청소년이라서. 성인이 아니라서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딱 갓 넘은 20살, 무적입니다. 무적. 20살은 무적이에요. 에너지 완전 만땅이지. 못하는 거 없어. 성인이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앞으로 인생 살면서 경험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는 나이가 20살입니다. 그러니까 두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생각하지 말고, 딱 이 시기에는 그런 걱정을 할 시기인데 그냥 저 말만 믿으세요. 다른 걱정, 아무 걱정도 안 해야지. 띡! 한 다음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건 생각하지 말고 다 해보고, 내가 맛봐보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느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시기가 딱 20대입니다. 그리고 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한 25살, 26살쯤부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경험을 토대로 하나 딱 골라서 내 인생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딱 25살, 6살 때쯤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 골라야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막상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경험을 한 게 없어. 그냥 뭐 술만 마시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고, 뭐 맨날 뭐 술 먹고, 뭐 어디 그냥 뭐 게임하고, 뭐 이렇게만 그냥 허송세월 보냈어.
그럼 26살, 25살 때쯤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 될까? 난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 골라야겠다고 딱 보니까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늦었지만 빨리 나도 남들 보니까 뭐 유학도 갔던데, 남들 보니까 해외여행 가서 뭐 경험을 얻다던데, 남들 보니까 뭐 어디 뭐 자격증 따가지고 뭐 포트폴리오 만든다던데,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근데 20살 때 이제 내가 딱 다 할 수 있는 나이 때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거,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내 안에 하나씩 쌓아놓고 마음 편하게, 부모님한테도 아직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용돈도 받으면서 여행도 가고 사람도 만나보고 하면서 딱 그 시기 때쯤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이거 할 때가 제일 좋더라 하면서 딱 그렇게 가면은 정말 순탄한 거죠. 저 20살 때 뭐 했냐고요? 나라 지켰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인 게, 제가 좋아하는 그 경험과 제가 좋아하는 길이 그 청소년 성인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음악이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중학교 때부터 거의 막 맨날 했으니까 혼자서, 사실 이게 직업이 될 줄은 몰랐지만, 그러니까 이거 봐요. 내가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지 하고 중학교 때부터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중학교 때부터 쭉 하던 게 결국엔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예. You know what I'm saying?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능을 2번 봤어요. 첫 번째 수능 볼 때는 그냥 남들이 다 보니까 봤어요. 가서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무진장 맛있었거든요. 그냥 가서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먹고 나오고, 남들이 그냥 다 할인 받는 거 누리고, 그리고 또 난 사실 고생 안 했는데 다들 고생했다고 해주는 거 그냥 누리고, 그게 첫 번째 수능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수능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그냥 제 성적에 맞는 데를 더 욕심 안 부리고 수시로 이미 합격을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걱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1년 내내 그냥 수시로 빨리 그냥 내가 갈 수 있는데 정해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첫 번째 수능을 받고, 어차피 제가 그 시기에 다시 노력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거랑은 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미련이 없었어요. 그냥 내 수시에 맞는데 바로 그냥 넣어버리고 그냥 친구들이랑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그때만의 추억을 쌓았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학교 가는 게 늘 즐거웠어요. 맨날 학교 빨리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그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능 볼 때가 왔죠. 제가 딱 군대를 20살에 바로 갔다가, 거기서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20살에 나는 군대로 왔고, 제대를 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꾸리기에는 타이밍상 내 청춘을 즐길 시간은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앞으로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생각에 제대를 하자마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예술대학교를 가려고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서, 그때 두 번째 수능을 봤어요. 22살 땐가 3살 땐가. 근데 사실은 수능 접수도 다 해놓고 그 졸업한 고등학교에 다시 가서 생활기록부 떼고 뭐 하고 해가지고 수능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미 수능도 보기 전에 제가 그 3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이미 FNC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미 접수한 거 그냥 수능 봤습니다. 두 번째 수능. 그게 제 두 번째 수능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FNC 엔터테인먼트를 들어왔어도 제가 결정했던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엔터테인먼트에 계속 있을지 확신도 없었고, 그래서 그 수능도 보고 입시도 다 봤어요. 10월 달에. 근데 생각보다 제가 여기에 더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고 그랬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고3차 마시는 고3님도 살려주세요 보다는, 오빠 드디어 저 20살인데 20살 돼서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뭐부터 해볼까요? 가 더 어울리는 질문이지 않을까? 살려주세요는 조금 20살이 벌써부터 질문하기에는 너무 절망적인 것 같고, 그건 이 사회가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이제 드디어 성인이 됐는데 뭐부터 해볼까요? 라는 질문이 저는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20살이 하는 질문은. 지금 한참 궁금한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벌써 막 그 고3의 심리 상태에 갇혀가지고 뭐부터 빨리 해야 되나, 뭐부터 이렇게 착착 해내가야 내 인생이 탄탄대로일까, 이런 생각을 좀 버려두십시오. 그런 생각 안 해야지. 해놓고 아 드디어 저 성인이 됐는데 청소년 때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사실상 맞죠. 20살이 하는 질문은. 뭐 운전면허부터 따볼까요? 아니면 뭐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게 좋잖아요 사실은. 아니면 20살이 됐으니까 부모님 허락을 딱 받고 당당하게 엠플라잉이 하는 앵콘4 앙콘에 오신 다음에 멋진 우리 엔유들과 함께, 엠피아들과 함께 저녁에 공연이 끝나도 대중교통 타고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함께 맥주도 한잔 하고, 좀 늦게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예. 아 12월은 아직 미성년자구나. 죄송합니다. 예, 못하겠네요. 아니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지. 예를 들면 봐봐,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설레고 재밌어. 근데 막 벌써 막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막 내 인생을 위해 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지 막 이런 생각부터 하는 게. 자, 오늘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하마를 길게 했는데, 뭐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좋은 거죠. 마지막 사연 가볼게요. 잠깐만. 엔유 중에 나도 두 번째 20살인데 앵콘 끝나고 술 마시고 들어가고 싶네요. 그것까진 남편이 허락 안 해주겠죠. 아 왜? 왜 안 되는데? 좀 떼써 보세요. 뭐 어른이라고 떼쓰면 안 되나? 우리 엔유분도 이렇게 한번 남편한테 떼 좀 써보세요. 아 왜? 나도 20살, 두 번째 20살인데 아 좀 술 좀 마시고 들어가고 싶다니까. 아 왜? 하면서 좀 때 좀 써보세요. 나 어른이니까 안 되겠지. 그래 들어갈게.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아 가게 해달라고. 아 왜 안 되는데? 하면서 남편한테 한번 앙탈 좀 부려보세요. 이렇게 때 좀 쓰면서. 가끔은 너무 어른스러운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어른스러운 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스스로가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포기하는 게 많아져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근데 굳이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지 맙시다. 승구는 엄마한테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요. 제가 안 해봐니까 제가 그래서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 물론 저도 해봤지만 뭐 나이에 맞는 성격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나를 위해서 나이값 못한다는 말도 저는 그리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자, 갸디아님께서 이제 곧 겨울이네요. 저는 작년 겨울 이맘때쯤에 이직에 성공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동안 꿈꿔왔던 회사라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때의 꿈을 10년 뒤에 제가 이뤄준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회사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매일같이 회사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니 탓이야 와 같은 문장도 많이 듣고 툭하면 저한테 짜증내는 상사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상사들을 이제 거의 1년을 버틴 게 되네요. 회사의 명성에 해를 입히면 제 탓이고 손실을 본 것도 제 탓이고 저는 그냥 사원인데 갑자기 어떤 회사의 수장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제 잘못이 되었더라고요. 덕분에 1년 내내 집에서도 많이 울고 회사에서도 많이 울고 그랬어요. 연차랑 대체 휴가 쌓인 걸 세어보니 내일부터 회사를 안 나와도 1년을 훌쩍 넘기는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1년만 버티는 게 제 목표였는데 1년이 지나고 바로 퇴사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표로 한 1년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이 홀가분해요. 1년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솔직하게 엠플라잉 덕분이었다고 하고 싶어요. 엠플라잉 노래를 듣고 다음 페스티벌 다음 공연을 갈 생각하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성인이 되고 가장 힘들었던 제 1년을 옆에서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11월 17일이라는 날짜도 만나게 되고 내일이라는 시간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남길게요. 1년 회사 버티기 프로젝트를 성공한 걸 축하해주세요. 야호! 이제 곧 회사로부터 자유가 되어도 되는 사람이라니 너무 신나요. 저는 일단 1년 버티기 프로젝트 성공하신 거 축하합니다. 뭘 하든 간에 자기 자유죠.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근데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함께 해줘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내 스스로가 1년만 버티자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1년만 버텨야 돼? 나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 꿈꿔왔던 회사라서 꼭 가고 싶어서 가게 된 회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건 너무 공감이 돼요. 너무 힘든 건 너무 공감이 되죠. 근데 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만큼은 회사를 다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엔 전 좀 너무 아까워서 1년만 다니고 나오기엔. 그리고 그 생각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저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려 봤는데 막 내가 이거에 대한 막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일개의 모일 뿐인데 왜 모든 그런 책임과 탓을 내 탓을 하는 걸까? 그런 상황에 놓이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고 그런 상황을 내 혼자 힘으로 다 이겨내 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오는 줄 아세요? 제가 아니면은 이 상황이 해결되지도 않고 내가 아니면 이 팀이 돌아가지도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이것만 견디고 나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인데 왜 다 내 탓으로 하지? 가 처음에 너무 속상한데 이걸 이겨내고 이거를 내 힘으로 다 휘잡아 버리면 이젠 내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나를 보면 분명 일개 한 명이 아니라 팀장이나 뭐 승진을 해 있겠죠. 아마 우리 갸대아님이 뭐 처음부터 사원으로서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받았던 그 일들이 한 개씩 쌓이면서 갸대아님을 더 강하게 만들고 어떤 회사 임무 수행 능력을 더 수월하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겠죠. 물론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 잘한 것도 아니고 힘들었겠지만 팩트는 그 상황들이 갸대아님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1년을 버텼잖아요. 버틴다는 건 강해진다는 근거거든요. 1년을 버티면서 1년 전에 나와 1년 후에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면 분명히 힘들었던 만큼 더 많이 강해져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1년만 있다가 퇴사해야지 하고 퇴사를 한다 쳐봐요.
그럼 분명 다음에 뭐 한 달 쉬고 뭐 2달 쉬고 몇 달 쉬다가 어쨌든 간에 다시 일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회사를 구하겠죠? 그럼 다음 회사를 구할 땐 그 기준점이 지금 이 회사가 될 거란 말인 거죠. 그럼 그 다음 회사를 구할 땐 지금 이 회사보단 덜 힘든 데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기준을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회사보다 덜 힘든 회사를 가야지 해서 갔어. 왜 그러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왜냐면 이미 자자님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왜? 이것보다 힘든 회사에서 버틴 사람이니까 이미 능력은 충분하겠죠. 근데 나를 다운그레이드해서 더 편하게 일을 하는 것 또한 나쁜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진짜 꿈꿔왔던 이런 단어에 제가 좀 꽂혀서 그러는데, 그런 거라면 물론 뭐 그만둔다고 한 적도 없지만 대자님이 이 상황들이 다자님이 눈물 흘린 만큼 더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지만, 버틸 수 있을 때까진 더 버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버티지 못하겠을 땐 그냥 미련 없이 나오는 것도 그것 또한 맞는 일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우리를 생각하면서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1년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더 힘들지 않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그 힘든 일이 뭔가 다자님을 더 성장하게 만들고 이 고통이 나의 성장통이라면, 그 또한 우리가 힘든 일은 좀 더 많이 위로해주고 더 도와줄 테니까, 다자님을 위해서 그게 성장통인지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달라라는 저의 진지한 한마디였습니다. 성장통 때문에 부러질 것 같으면 나오세요. 그것 또한 성장입니다. 그쵸? 성장의 끝이 없죠. 놓을 땐 놓을 줄 아는 것도 성장이죠. 제 말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어느 운동을 하고 싶어서, 내가 운동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헬스장을 찾아서 어떤 진짜 가고 싶었던 헬스장을 찾아서 진짜 받고 싶었던 PT 선생님한테 PT를 받기로 이제 드디어 약속을 했는데,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개씩 시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지. 하루에 어떻게 팔굽혀펴기 100개씩 해? 하면서 이건 1년만 딱 버텨보자 하면서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개씩 했어. 맨날 너무 힘들어. 진짜 팔도 안 움직이고 눈물만 막 맨날 나. 팔굽혀펴기 100개씩 맨날 했어.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 돼 있어. 1년이 끝났어. 그럼 다음에 운동할 땐 100개씩 못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 말은. 나 혼자서 다시 하려고 했을 땐 100개씩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분명 100개를 기준으로 놓고 80개만 하거나 70개만 하거나 점점 50개만 하거나 40개만 하거나 점점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지만 자기의 스스로의 능력치를 끌어올리고 싶다면 그 선생님과 함께 팔굽혀펴기를 100개, 110개, 120개로 늘려가는 게 인생에선 더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뭐냐? 우리 자자님이 1년 프로젝트를 목표한 대로 완수했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목표한 걸 이뤘다는 게 제일 행복하고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목표한 대로 회사 힘들 텐데 버티는 게 요즘에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튼 간에 선택은 우리 사연자님의 몫이고, 그리고 저와 같은 여러 가지의 그 조언들도 우리 엔유들이 함께 해줬으니까 아마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엔유들이 오늘도 사연을 굉장히 많이 보내줬어요. 이제 진짜 딱 가을에서 겨울로 제대로 넘어온 느낌이고,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엔유들. 그리고 사연을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 엔유들이 딱 이 날씨랑 걸맞게 뭔가 좀 뭐랄까,
내년을 향해 희망찬 그런,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애녀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우리는 이런 12개월을 반복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모든 것 있잖아요. 그게 겨울이라서 그래요. 가을 끝자락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을 타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막 걱정이 많아가지고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가득 쌓인다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띡 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네, 알겠죠? 자,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애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자고요. 알겠죠? 잠깐, 지금 10시 반이니까 그래, 이거는 외전인데 지금 10시 반이니까 이걸 껐다가 바로 다시 킬 거예요. 여러분 30분만 더 할 건데, 껐다가 바로 켜서 뭘 할 거냐면, 다음에 라이브 할 때나 뭐 할 때나 뭐 게임도 켜보고 뭐도 해보고 하려는 걸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더 함께 하실 분들은 껐다가 켰을 때 다시 들어오시고, 오늘 하루를 함께 충분히 마무리하신 분들은 푹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모두 사연 보내서 고맙고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오늘도 참 좋았다.